오늘 오후 3시 한덕수는 국민의힘으로 탄핵을 당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장관들이 나와서 한덕수의 탄핵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갑자기 나섰습니까? 배후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뭔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다. 정치권은 오늘 오전 예고돼 있던 오후 3시의 한덕수 탄핵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정한 기획과 실행과 그리고 그 배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오갔습니다. 긴급 편성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한덕수 탄핵 제고를 요청한 최상목 누가 배우일까? 그리고 완전자합을 천명한 민주당의 계획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상황 제대로 분석해드리겠습니다. 김정욱 정치학 박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김정욱입니다. 오늘 최상목을 비롯한 장관들이 나와서 저렇게 집단적으로 뻔한 결과가 예상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설 줄 알았습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이들 모두가 다 소위 그 내란의 주역들이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한덕수의 행태가 한덕수 개인만의 도덕적인 행동이 아닐 것이다. 저는 내란과 관련돼서 범죄 혐의가 있는 자들은 자기들의 면책을 위해서라도 어떤 형태로든지 소위 반란을 꾀할 것이다. 근데 오늘 뭐 말씀하신 이재명 당대표가 이걸 반란이라고 규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뭐 이건 어차피 예정된 수순이었다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소위 야 6당 같은 경우 한덕수 또는 최상목이라고 하는 개인의 성향을 갖다 믿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일정한 좀 한계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고요. 전체 덩어리로서 내란 범죄 공동체라고 하는 측면으로 고려하고 고민하고 이것들을 어느 빠른 시일 내에 진압하는 것, 그러니까 내란을 종식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라고 하는 판단. 이제야 이것이 확인됐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늘에 와서 기억나십니까? 그 24일 날 저희 여기서 스피스 얘기했었을 때 빨리 한덕수를 네. 탄핵해야 된다. 그 길만이 상황 자체를 갖다가 반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게 한 이틀 정도 뒤로 좀 미뤄진 측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상황은 똑같이 벌어지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자, 이제 일관되게 저희들은 윤석열 탄핵과 맞춰서 한덕수의 탄핵을 동시에 추진했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 여전히 현실 정치에서는 그것이 협상의 여지 또는 돌파구를 찾는 하나의 수단으로 자 전술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시간은 이미 지났습니다. 내각 전체가 나서서 자 이거 지금 윤석열 비상계엄을 어쩔 수 없는 상황 또는 최소한 방조하는 이런 지점에서 의견을 모으고 있고 집단적 행동을 하고 있다. 자, 이것이 바로 내란 집단이라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자, 장관의 집단 행동은 내란 집단의 조직적 반발이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정치적 혼란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상황 하나하나를 제대로 분석하면서 추후에 대처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김종욱 박사와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한덕수가 탄핵이 됩니다. 정치적 혼란은 불가피하다. 그러면 최상목이가 권한 대응을 받아야 되는데 본인이 권한 대응을 받지 않을 수 있다. 또 하나는 한덕수가 자 탄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권한 대행 행세를 계속하고 있다. 이런 두 가지 상황은 가정할 수 없습니까? 뭐 저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규정은 지금은 정치적 혼란이 아니고요. 정치적 수습이 되는 거다.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지금 국정 운영을 지금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내란의 혐의가 있다라고 제기되는 사람들의 탄핵이 안 됐었기 때문에 그들이 반복적으로 탄핵을 하더라도 그들이 직무를 갖다 수행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상황들을 종지부치길 수 있는 지금 정치적 혼란을 갖다가 지금 수습하는 단계라는 생각이 들고 많은 분들이 그러는 거죠. 계속 탄핵을 시키면 국정이 혼란스러운 거 아니야? 국정이 마비되는 거 아니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헌법 같은 경우는 탄핵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대행할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대행과 관련해서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국회에서 결정된 사안 같은 경우는 자동적으로 그것이 법안 같은 경우는 효력을 발휘하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인사 문제 같은 경우도 효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다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건 협박인 거죠. 자기들이 범죄를 저지르고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서 사과는 하지 못할지언정 오히려 아주 명백한 쌍특검이라고 하는 저희 특검을 받지 않았던 거, 그다음에 상설 특검을
추천을 하지 않은 건 아예 그냥 지금 위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헌재 재판관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당연히 여야가 추천을 했기 때문에 추천에 의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어떤 인사청문 내용에 대해서 한덕수가 여기서 임명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건 내란 세력들 자체가 국회가 결정한 모든 합법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다 거부하는 사태이거든요. 네. 따지고 보면 이것은 일관된 거부권과 태업을 벌이고 있는 것이 현 정부다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야당이 해야 되는 내용들 자체는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는 거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자, 수습이 아니라 이제 내란 세력이 가담하고 있는 최상목을 비롯한 장관들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기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국가적 비상상황 속에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우리 경제와 민생은 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 확대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권한대행 체제에서 겨우 안정된 경제 시스템과 대외 신인도가 또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습니다. 탄핵 소추가 의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걸 격앙된 목소리를 하고 있는 걸 들으니까 저것들 완전히 미쳤구나. 예? 신들리는 인간들 같아요. 오늘.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이 사태를 만든 주범이 누구예요? 경제 정치 혼란을 만든 주범이 누구예요? 여야 정치권이라고요? 말이 됩니까? 너희들이 막아야 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막지 못하고 와서 국민들 앞에서 국회에서 그렇게 90도로 수그르이면서 대국민 사과를 했던 자들이 지금 와서는 여야의 문제가 있으니까 자 국정을 안정화시켜 놨다고요? 경제와 민생을 안정화시켜 놨는데 정치적 불확실성이 정대된다. 그래서 지금 한덕수 탄핵을 하지 말라고요? 헌법재판관 임명이 여야 합의에 의해서 국회 통과됐는데 재판관 임명조차 하지 않는 놈을 거기에 대해서 장관이라는 자들이 나와가지고 탄핵을 재고해달라고 여야 정치권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거기에서 격앙된 목소리로 최상목이 할 자격이 있냐고요. 최상목이라는 사람이요. 지금 경제 혼란을 얘기하는데요. 경제 혼란, 그러니까 한덕수를 탄핵을 하면 경제가 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란이 벌어졌을 때 대통령이 뭘 예를 들면 지시했다 그랬죠? 유동성을 확보하라고 그랬어요. 유동성 확보가 뭡니까? 경제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소위 예를 들면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 유동성을 확보해서 경제를 막으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 스스로 알았던 거 아닙니까? 계엄, 자기들 말로 얘기하면 계엄을 하게 되면 경제가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나락으로 빠지게 되면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유동성을 확보하라고 한 자가 그것을 지시받은 자가 최상목인데 지금에 와서 경제 혼란의 문제가 한덕수를 탄핵하는 소위 야당 또는 여야에 있다라고 말하는 게 후한무치한 거죠. 자 이렇게 그러면 국민들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걸 지금 민주당이 받을 수 있는 걸 단 0.1%라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제안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얘기해야 하는 이것의 배우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 뭔가 기획에 의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어제 김용현 그랬죠.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지금 윤석열이가 메시지를 내겠다는 거 있었죠. 그리고 지금 오늘 장관이 저렇게 하는 것도 지금 국힘에서 1년의 탄핵 자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이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왜 최상목이가 이 마당에 나서서 국무위원 전원도 아니에요. 자, 5명인가 6명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이건 또 어떤 의미냐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배우 설에 대해서 반드시 좀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저희 국민 협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최상목이 어떤 사람이죠? 한덕수를 탄핵하면 직무 대행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나와서 탄핵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 상황 자체들은
저는 국민을 연달아서 협박하는 거죠. 윤석열이 협박했었고 한덕수가 협박했었고 이제는 최상목도 협박하겠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건데 저는 일관된 전략은 딱 그거라고 봐요. 하나가 지연 전략을 최대한 펴므로써 국정을 혼란하게 만들고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의 내란 응징 국면을 국정 혼란 국면으로 만들고 그 국정 혼란 국면에서 자기의 지지층들을 최대한 결집시킴으로써 힘의 균형추를 만들어 내겠다라고 하는 생각, 저는 이거밖에 없는 거죠. 이 와중에서 중대한 일이 발생하면 저는 어제 한덕수의 그 담화 내용 중에서 문제가 있는 게 비상 상황을 언급했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네. 비상 상황을 언급했다는 건 권한 대행도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선제적으로 제가 협박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게 계엄이라고 우리가 좀 확대 해석해도 됩니까? 비상 상황이니까요. 비상 상황이 뭐가 있습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 상황에서 비상 상황이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상 계엄을 선포할 수도 있다. 그건 요건인 거죠. 요건을 갖추고 요건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자기들이 내란의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자기 입으로 비상 상황을 얘기하는 건 제2의 내란을 획책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얘기한 거니까 결론적으로 국민을 협박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일들이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후에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내부에서 충분히 기획되고 전략적으로 단계적으로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건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이 압도적으로 이들을 누르지 않는다면 사회 혼란, 국정 혼란, 국정 마비는 이들이 노리는 노림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경제가 크게 이제 휘청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지금 환율이 1,480원까지 이제 넘나들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야기했던 집권 세력, 윤석열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들이 책임을 지기는 고사하고 야당에서 지금 현재 탄핵을 하기 때문에 경제가 더 혼란스럽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지금 펴고 있습니다. 자,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 공직다 장관들이 나와서 지금 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조금 더 이제 제가 들어가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오늘 권한대행이 됩니다. 이 사람 그러면 권한대행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또는 거부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있나요? 아니 그건 법률적인 요건인데요. 법률적으로 권한대행이 됐는데도 내가 못하겠다고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얘기한 건 따박따박 한다는 게 하나의 방안이죠. 예. 따박따박.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상설특검, 쌍특검, 헌법재판관 임명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수행하지 않는 권한대행들에 대해서는 따박따박 탄핵하겠다. 네. 이게 하나의 방법일 거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일거에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을 통해서 국회가 결정한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시간이 경과하면 그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민주당이나 야6당 같은 경우는 선제적으로 첫 번째 방법을 채택한 거죠. 한덕수에 대한 탄핵을 통해서 최상목에게 그 다음 것을 이임하게 했는데 최상목도 여기에 대해서 그것을 수행하지 않는다면 제가 볼 때는 말씀드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이주호 아니면 저는 아예 의결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어저께 탄핵이 예고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겠다고 했던 한덕수의 그 발언 또 오늘 한덕수 탄핵이 이루어지기 전에 최상목이 나와서 저렇게 해서 탄핵을 제고해달라고 하는 이 발언은 결국에는 윤석열과 함께 내란 세력으로 옮긴 상황에서 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국민들과 전면전을 하겠다는 선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따박따박 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관들은 일시에 다 사퇴를 하라고 하거나 뭔가 민주당에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압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상황에 맞춰서 단계별로 대응하기에는 지금 이 사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뭐라 그러면 이제 그 에너지의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일거에 다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지금 주춤주춤 할까요? 어떻습니까? 아니요, 오늘 뭐 이재명 당대표 얘기가 어떤 반란과 역행을 제압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제압을 일시하겠다는 겁니다. 예. 제압이라고 얘기하는 건 단계적 제압이라고 하는 건 존재할 수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요.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윤석열 내란 집단은 선제 타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덕수 어제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통과도 되지 않았습니다. 30분 전에 수용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위 국회가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고했다라는 이유만으로 탄핵을 하지 말라라고 국무위원들이 때로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국무위원 전체에 대한 탄핵이라는 단어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탄핵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를 다 탄핵하라고 오히려 공개적으로 국민 앞에서 선언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탄핵했으면 국무위원들 다 탄핵한 거죠. 예. 그때는 탄핵 안 하고 권한대행을 탄핵하면은 거의 국무위원들을 다 탄핵했다는 게 말이 돼.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최상목도 나와서 얘기 입으로 읊조리려고 하면 말이 안 돼. 저는 왜 저렇게 중대한 표정을 지을까 최상목 보면서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그 내란을 버리고 소위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 되는 행태를 할 때는 가서 목숨 걸고 그것을 막지 못하더니 뭐 자기 말에 의하면 조용히 화를 내면서 나왔다고 반대하면서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때는 그렇게밖에 못했던 인간이 갑자기 지금 국회가 소위 탄핵을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을 뿐이지 실행을 안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무위원들 대여섯 명이 때로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하는 건 본인도 내란의 공범 또는 정범 또는 동조자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막기 위한 내란 공동체 내에 있다라고 하는 걸 자임한 거죠. 오늘 나와서 따지고 보면. 자, 그래서 나라 지키고 경제 살리라고 할 때 아무것도 안 하던 자가 지금 나와가지고 내란 세력에게 편성하면서 나라 혼란을 마치 야당이나 국민이 일으킨 것처럼 얘기하는 저 최상목의 행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고 심판해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런 사태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밝혔는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은 성난 민심의 심판을 피해 용산 구중궁궐에 깊이 숨었습니다. 온 국민이 지켜본 명백한 내란을 부정하고 궤변과 망발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합니다. 고난대행은 내란대행으로 변신했습니다. 내란 수계를 배출한 국민의힘은 헌정 수호 책임을 저버린 채 내란 수계의 친위대를 자임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합니다. 윤석열을 파면하고 옹위 세력을 뿌리 뽑아 내란을 완전 진압한 그 순간까지 역량을 총결집해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했던 말 중에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역사적 책임을 완수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사안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서 잘라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윤석열과 윤석열 일당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걸 보면 역사적 책임을 다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민주주의를 쟁취했으며 어떻게 해서 국민 참정권을 우리가 만들어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보면 저 말이 갖는 의미가 결연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국민들이 민주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이 사안을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최상목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전에 국회의원들하고 이렇게 이제 취재를 좀 해보면 최상목이 이렇게 얼음장을 내놓고는 원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결기나 이런 걸로 봐서는 몸을 수그리지 계속 치고 나가면서 공격을 하기는 어렵다. 오늘 이것이 마지막 발악처럼 국민들 앞에서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다 라는 의견이 있단 말이에요. 장관들이 실제로 집단적인 움직임을 하면서 계속 내란 세력에 동조하는 방식으로 흘러갈 것이냐. 아니다. 오늘이 발악의 좀 끝지점이다. 이렇게 보는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무엇을 믿는가? 예. 왜 믿는가? 왜 신뢰하는가?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이 사람들은 내란의 공동체입니다. 내란의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건 만약에 이 상황 자체가 국민의 승리로 끝나게 되면 내란 범죄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자기가 그것을 비껴나려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의 제가 볼 때 운명 공동체 같이 엮여 있는 자들입니다. 근데 이들이 한독수는 기름장어여서 조금은 다르겠지. 최상목은 반대를 좀 더 했으니까 다르겠지라고 얘기해봤자 그들의 결론은 동일하게 나타난다. 아까 말씀하신 이재명 당대표가 역사적 책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대한 얘기냐면 내란 세력이 패배하고 국민이 승리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961년 박정희가 일으킨
쿠데타에 의해서 17년 독재가 진행이 됐습니다. 1979년 11.6 사태 전두환의 쿠데타 때문에 7년의 독재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총 24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 국민은 국민의 기본권들을 잃고 독재 아래 살았습니다. 지금 이 역사적 책임이라고 하는 건 저희 국민의 기본권들을 제약하면서 자기들의 권력을 갖다가 내내 행사하려고 했던 내란 세력들에 맞서서 국민이 승리하는 매우 중대한 역사적 이정표를 세우는 과정입니다. 전 그런 측면에서 역사적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이 단어 선택은 매우 중대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무엇을 신뢰하겠습니까? 이들의 얘기는 전 다 신뢰하지 말아야 된다.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오늘 최상목의 얘기는 어쩔 수 없이 마지막으로 자기의 면피를 위한 발언이었다. 저는 만약에 이것이 면피를 위한 발언이라면 저는 아예 하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끝까지 이제 저항하고 싸울 각오로 지금 나섰다는 말씀이죠. 저걸 왜 하겠습니까? 굳이 예. 본인이 이제 권한 대행이 되는 상황이면 바로 내일이든 모레든 저희 국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수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권한 대행을 탄핵하는 건 내각 전체를 탄핵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우리 같은 운명 공동체라고 얘기한 것밖에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들의 말을 신뢰할 하등의 이유도 없고 신뢰하건 신뢰하지 않건 국민의 편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실행 방안들을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 좀 하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야 합니다. 이제 지금 최상목과 장관들의 저런 대국민 협박이 결국에는 어제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 앞으로 가보면 김용인의 기자회견, 윤석열의 메시지 계획 뭐 이런 것들이 일련의 계획하에 움직이고 있다. 이것은 배후에 분명히 윤석열, 김건희가 여전히 지금 작전 지시 지휘를 하고 있다라고 일단 전제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저렇게 집단적 반발을 하는데 어떻게 이제 이재명 대표 얘기대로 제압을 할 것이냐. 일단 민주당에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안이 뭔지 좀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들입니다만 하나가 이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따박따박 탄핵한다. 네. 탄핵을 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의 요구들을 관철할 수 있는 권한대행이 나와서 그것을 수용을 하고 소위 특검을 통해서 내란 범죄 수사와 김건희 수사를 통해서 소위 윤석열이 어떤 행각을 벌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확인함으로써 헌재에게 탄핵 인용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적극적으로 제공한다는 거 하나.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통해서 그 9명의 정통성, 정당성을 가지고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 인용한다. 이런 것이 저는 핵심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 이 방식은 이제 우리가 느껴왔던 것처럼 네. 매우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국무회의의 의결 조건을 깨는 방식을 통해서 지금 유일하게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체는 국회밖에 없다. 그렇다면 국회가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무회의의 의결을 무력화하는 방식. 저는 이 두 가지 방식이 지금 존재하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5명의 이제 동시 탄핵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5명의 동시 탄핵, 국무위원들, 장관 동시 탄핵 해버리자라는 게 있고, 제가 취재를 하면서 오늘 그 파악한 내용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면 한덕수가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다시 움직이면 공무원법 그리고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직권남용을 비롯한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모든 내용들을 다 가지고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바로 즉각적으로 고발 조치하고 수사기관에 수사 촉구를 할 것이다. 한덕수 절대로 못 움직일 것이다. 두 번째, 최상목이 지금 현재 권한대행의 위치로 갔는데 이 권한대행이 업무를 수행하지 않지 않습니까? 권한대행으로서 업무 수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한다. 누가 되든 지금은 내란 세력에게 편성해서 지금 국헌을 문란하고 있는 이 모든 행위에 대해서 단 하나의 위법적인 사실이 발견되더라도 즉각적인 엄정 수사와 사법 처리를 진행한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지금 결정 사항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나가 보겠습니다. 자, 이럴수록 이제 수사기관이 자, 오늘 한덕수가 탄핵되지 않습니까? 탄핵 사유가 나왔고 현행범이고 내란과 관련된 혐의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촉구도 매우 중요한데 지금 공조수사본부 그리고 공수처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정도의 지금 힘이 수사기관에 미칠 수 있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항상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민적 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힘밖에 없다. 왜냐하면 소위 탄핵이라고 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 12월 7일인가요? 12월 7일까지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아예 탄핵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방식을 통해서 대통령의 탄핵을 방해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국민들의 압도적인 어떤 집합, 그다음 집회, 참여, 공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12월 14일 날 12명이라는 사람이 소위 탄핵에 찬성함으로써 대통령이 탄핵이 된 측면들이 있는 거죠. 이런 흐름 때문에 군도 공수처도 검찰도 찍소리를 하지 못했던 상황인데요. 서서히 국민의힘이 조금씩 전열을 가다듬기 시작하면서부터 군도 조금씩 변하고 있고 공수처의 공처장 같은 경우도 발언이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힘은 제가 볼 땐 야당이라고 하더라도 의석수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실제적인 행정 권력을 갖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전 그렇다면 국민들의 압도적인 힘을 통해서 국민들의 여론, 국민들의 행동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소위 국민의힘 미래 또는 현 정부의 미래가 암울한지를 보여주는 직접 행동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힘이 있어야지만 저는 그 이후라도 이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반란을 꾀하지 않을 거고요. 또 하나는 제일 중요하게는요. 모든 것이 숫자입니다. 200명이 필요합니다. 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요. 200명 이상이 확보된다면 저는 국민의힘이든 아니면 여기 내란 범죄를 저지른 국무위원들이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저는 192 플러스 10을 만드는 일들을 야6당은 매우 중요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저는 그래서 강고하게 200석을 넘길 수 있는 소위 내란 범죄 응징의 연대들을 국회 내에서 만들어내는 것도 좀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댓글로 여러분들의 지금 울분을 그대로 토로해주고 계신데요. 빨리 동시탄핵 뿌리를 뽑아버려야겠다. 어른꽃님, 최진주님께서는 권성동 사퇴하라. 국민 세금 축내지 말라. 그냥 5명 동시탄핵하라. 하성철님. 그리고 정인선님은 내란 동조범들 이번 기회에 완전 싹쓸이해야 한다. 민주당 더 세게 가야 한다. KMY님. 미치겠다. 동동님. 탄핵합시다. 빨리빨리. 이영자님. 정말로 여러분들 마음처럼 빵건님이나 오랑코님, 아줌님, 그리고 이현성님, 인생보물찾기님, 풍경소리님, 국민만 믿고 가야 한다. 이거 지금 그대로 두면 안 된다. 여기에 저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과 뜻을 함께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스픽스해서 국민적 열기를 모아서 정치권, 특히 민주당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수사기관이 단 1분 1초도 늦추지 말고 이 내란 수괴와 동조범들을 어떤 식으로든 법적 심판대에 세워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두지 말라는 말씀, 여러분들이 비슷한 의견 주고 계신데 함께 지금 댓글 공유하면서 방송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 보시면서 좋아요, 구독 좀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방송 볼 수 있다. 자, 6,900분이 지금 좋아요 누르고 계신데 좀 더 진행하면서 여러분들 더 많은 분들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서 어떤 식으로든 법적 처벌을 받도록 고발 조치를 하겠다. 절대로 이 사람들이 국민의 뜻을 무시하고 제각기 행동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공수처, 공조수사본부 뭔가 지금 수사를 좀 진척시켜야 하는데 여전히 윤석열 편에 좀 서 있는 것 같다. 걱정하는 국민들이 매우 많습니다. 이들은 왜 이렇게 주춤주춤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이제 공수처장의 발언 자체가 매우 많이 변했었죠. 맨 처음에 뭐라냐, 내란 범죄자는 구속 수사가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3차까지죠. 29일 날 다시 제3차 출석을 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마지막 분수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9일 날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30일 날 예를 들면 체포영장을 통해서 내란 수괴인 윤석열을 체포하지 않는다면 공수처는 수사할 의지가 없다. 그렇다면 수사할 의지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공수처 스스로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엇인가 소위 책이 잡힌 것이 있거나 내부에 분란이 발생했을 수도 있다. 다 아시겠습니다만 공수처 내부에 소위 친윤으로 불리고 있는 검사들이 꽤 있다라는 얘기들이 분명히 있었었거든요. 전 그렇다면 30일을 데드라인으로 해서 공수처에 대한 어떤 국회 차원의 압박이라고 하는 수위 자체가 차원을 달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공수처장 문제와 관련해서도 좀 탄핵 카드를 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형태로든지요. 압박 카드를 계속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다음에 검찰은 제가 볼 때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검찰은 고려할 필요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조수사본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네. 공조수사본부에서 어쨌든 나서서 이제 적극적으로 수사를 공수처가 하는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럼 공수처가 해야 되는 것이고요. 뭐 경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공조원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모든 최종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 체포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기관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위 이 20일 동안 다 붙들어 둘 수가 없어요. 검찰을 또 넘겨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10일이나 15일 정도가 지나게 되는 상황이 되게 되면. 근데 공수처가 제가 볼 때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여력도 안 되고 수사할 수 있는 준비도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매우 위태로운 측면들이 꽤 있는 거죠. 좀 그런 측면에서 공수처도 믿을 수가 없는데 문제는 공수처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면 방법이 뭐가 있냐 이런 문제예요. 실제 방법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저희들이 최초로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란 동조 세력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방지를 들고 있다라고 했을 때 국회가 동시에 5명을 탄핵하고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기능으로 국정운영을 해야 한다. 사실상 정치적 혼란을 감수하고 비법적 상황이 오더라도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안을 가지고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뭔가 새롭게 지금 판을 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그건 비법적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헌법 같은 경우는 대행 체제를 계속 만들어내게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정부 자체가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오지 않도록 만들어놨기 때문에 라는 하나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국무회의에 의결을 못하게 하면 그 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문제 없습니다. 다 돌아가게 돼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 국무회의가 의결하지 않더라도 국회가 결정한 사항이면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국회 결정대로 그것이 실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내란 범죄의 공동체인 국무위원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사태를 막아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 그들에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권한대행이라는 체제를 통해서 국회의 결정을 따르라고 계속 얘기했으나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또는 윤석열의 복귀를 위해서 이와 같은 행위를 저지른 국무위원에게 정부를 맡기는 건 오히려 국정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판단들을 저는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위임받은 유일한 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관이 결정하는 건 비법적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국민 항쟁과 국회 결정에 따라서 국가가 경영되는 운영되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자, 그 상황에서 정치적 혼란을 가지고 수없이 많은 마타도를 하겠지만 중심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6월 항쟁을 통해서 우리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끌어냈고 대통령 직선제 쟁취했습니다. 지금 이 내란 사태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적당하게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갈 일이 절대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란과 민주주의 문제는 협치나 또는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 국민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며 여기에 동조하는 세력들 좋다 더 판을 키워라 더 많이 몰려라 그래서 너희들이 대한민국을 내란 상태로 몰고 갔고 그것을 정말로 더 큰 혼란으로 빠져들게 한 책임을 반드시 이 내란 후에 국가가 정상화되었을 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각오로 국민 항쟁을 지금 결의하고 직접 행동해야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란 동조, 내란 선동도 범죄 행위에 해당합니다. 네. 지금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이 행하는 행위는 내란을 선동하거나 아니면 내란을 동조하는 행위를 하고 있어서 아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할 거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계속 국정혼란을 얘기하는데요. 아니, 내란 속에 윤석열이 통치를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내란 정범 한덕수가 권한대행을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내란의 방조범 최상목이 권한대행을 하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상황들을 빨리 중단시키기 위해서 이들에게 국회가 결정한 사항들에 대해서 소위 수동적으로 그 정해진 권한만 행사하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내란 세력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권한대행의 권한들을 행사하고 그렇지 않은 사항들은 아예 행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처하고 있다면 이것 자체가 국가를 마비시키는 행위다. 국가가 계속 마비된다고 하면 해외에서 이런 정부 하에서 한국 정부의 불확실성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이것을 장악해야 되겠습니까? 국민으로부터 오로지 유일하게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와 국민의 상당한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야6당이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것이 국정혼란을 최소화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더라도. 자, 지금과 같은 국가적 혼란의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이 질문 던지면서 우리가 논쟁해야 됩니까? 내란 세력과 민주주의 이 두 개를 등치시켜 놓고 지사 선택해야 되는 문제입니까? 이 집권 세력 윤석열 일당 내란 동조 세력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모습 여러분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이 지금 나라를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누가 나라를 이렇게 했습니까? 이 장관들이 나와서 국민 앞에서 자신들에 대한 탄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덕수를 살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이 지랄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후한 묻힙니까? 얼굴에 철판 깔고도 국민 앞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긴급편서 김종욱 박사와 함께 긴급하게 돌아가는 상황 말씀드렸고요. 오후 3시 반에는 자 국회에서 한덕수 드디어 탄핵합니다.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을 하는 한덕수, 그 이후에 민주당은 또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긴급 편성방송 3시 반에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김 박사님께도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종욱 박사의 탄탄TV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욱 박사의 탄탄TV 많이 구독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